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전인관리단의 이선원진입니다. 집합 건물 관련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일주일간에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한 10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저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통화를 나중에 해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제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자, 먼저, 어떤 부분이냐면, 인건비 내역서입니다. 자, 인건비 내역서가 터무니없이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모 상가에서 관리비가 너무 터무니없다 해서 이렇게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문자로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보여준 대로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의심할 부분이 그대로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과거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우리가 회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직 비용만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원재료를 구입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또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세일즈를 해서 어떤 매출 창출을 매년마다 많이 내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주고 이러지는 않죠. 우리는 그냥 이 집합 건물에 한해서는 운영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물론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잡수입들은 있을 수는 있죠.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립을 해서 차후에 입점주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리비 탕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그것도 공용 부분에 한해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 관리비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적립한 걸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본인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맞다니까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돼. 거기 우리가 보통 보면 법률에서는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얼마만큼 이것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실익이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에 계신 분이 주신 부분은 보니까 기본 임금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관리소장부터 해서 시설팀, 격리, 보안, 미화 다 비쌌었고요. 비쌌다기보다 임금이 좀 체계가 높았다는 거죠. 자, 임금이 높다, 낮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준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임금은 기본 임금은 높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아봤자 여러분들 230만원 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임금이. 만약에 최대 관리소장이 250만원 선 또는 280만원 선
또 어떤 경우는 300만 원 선까지 기본 임금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그때는 그분들은 관리소장이라는 분은 전기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방 자격증, 이런 각종 자격증을 적어도 3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시설팀에 있는 직원을 한 명은 이렇게 내보내셔야죠. 그런 방법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임금을 보통 보니까 최소 250이 넘어가더라고요. 관리소장의 월급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 같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우리 입점주분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서는 경제 생산성의 어떤 실질적인 설립을 해가지고 혁신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들인 것처럼 생산성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입점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따라서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에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다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에 관리소장부터 해서 시설팀하고는 있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는 엄연히 알고 있죠.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팀이나 관리소장이 그분들이 그걸 고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자와 관련된 또 외부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데려오는데 그냥 공개 입찰을 하는 서류만 그냥 주는 것 뿐이죠. 떼가지고. 그래서 입찰해서 3군데, 4군데 받아서 거기서 적합한 가격을 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역업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직원분들에 대해서 뭘 폄하하고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입점주 분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주체는 입점주 분들이거든요. 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걸 돈을 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입점주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에어컨도 전기 나간다고 자기 전용 부분 에어컨도 아끼고 이래요. 제가 관리사무소에는 그 정도까지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는 맞아요. 그리고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근로복지 향상을 노력해 주는 건 맞다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안 되고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혜택을 받는가를 여러분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념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분이 주신 부분에 보니까 임금 체계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관리소장, 시설, 격리,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대폭 기본 임금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보안팀하고 미화팀은 최저임금제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높았죠. 올해 그래도 또 2.8%인가 이렇게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제로 그거는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부터 임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이하로 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안팀이나 미화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꼼수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좀 바르게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낮추고 또 직원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미화팀 같은 경우는 한 명 더 추가 인원을 투입하셔도 돼요. 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보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산성 향상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누가 경제적 주체인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둘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집합 건물에서의 경제적 주체는 바로 입점주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은 생산성에 또는 경제의 주체는 누구였느냐면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의 관리업체라든지 또는 악덕한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커넥션을 형성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 임금만 기본 임금을 낮추도록 하고 식대비는 다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식대비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전부 다 그럴 겁니다. 뭐 이렇게 갑질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면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요. 한 인간 대 인간.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힘든가 입점주분들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을 내는데 어떤 몇 명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몇 명이 마음대로 돈을 부풀려 올려가지고 주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기본임금을 좀 그쪽은 대폭 낮추도록 했었습니다. 기본임금을 낮추도록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간다 하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른 관리업체를 뽑으세요. 그리고 관리업체는 그냥 직업 소개소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 오면 서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장이라부터 시설팀에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지금 취업을 못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식대비는 다 똑같이 주시대로 10만 원인가 이렇게 다 그것도 전부 다 보안팀하고 전부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주시고요. 그 외에 판공비부터 있는 거 없애십시오. 그리고 연차수당도 없애고요. 우리가 연차수당이라든지 판공비라든지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쓰는 겁니다. 회사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쉬고 싶어요. 제가. 쉬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쉬고 싶죠. 며칠 동안 그냥 연달에 연차수당하고 주말을 딱 끼워가지고 그래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죠. 그렇지만 회사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고객들이 상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회사가 잘 굴러가고 또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출을 내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통용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연차 수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넣느냐? 그냥 돈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십시오. 쉬라고 하시라니까요. 연차 수당이라는 거 따로 수당을 주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 임금을 주도록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식대비를 드리고, 뭐 어떤 전문직 뭐 수당, 이 수당을 이거 다 빼십시오. 수당 이런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나 들어가는 거지 수당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은 있죠. 여러분들 4대 보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보니까 4대 보험만 들어간 게 아니고 한 7가지인가 이렇게 들어가도 그거 다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타 경비사항으로 해서 거기에는 뭐 각종 있죠. 뭐 회식비부터 해가 그런 게 막 들어가던데 그런 것도 다 빼시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빼십시오. 그런 걸 다 빼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보니까 도급 용역비라 해가지고 100만 원 넘어가던데 그것도 30만 원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수료는 30만 원에도 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도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체가 잘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건물 관리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입점주 분들이고, 입점주에 계신 관리인,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생산성 향상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잘 통제 감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돈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남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내분들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돈을 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물론 세무사를 맡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통제 감시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들어온 이 돈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냥 돈이 들어온 걸 다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닦아 쓰는 거죠, 일종의. 지금 집합 건물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냉철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나라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상식이죠, 상식.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거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로, 그건 다른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세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통 큰 곳도 있죠. 큰 곳이든 작은 전부 다가 격리도 있기 때문에 매달 5만 원만 주면 돼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몰라서. 둘째, 어떤 것은 또 늘 이런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많은가 봐요, 아직까지.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관리인이
돈을 350만 원씩 받아간대요. 그리고 과거에 결의가 됐대요.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또 그렇게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관리소장이 있습니까? 다 있대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때 처음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일을 해도 돈을 많이 자기는 벌 수 있는데 법도 잘 알고 세무도 잘 알고 뭐 다 잘한대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요. 사람들한테도 자기는 안 하겠다 막 이러는 거 엇박 지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하도록, 그리고 월급을 그 정도 주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2년이 흘러가서 또다시 자기가 관리인이 되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공비도 높이고 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벌받을 짓을요. 거기 계신 여러분들 위원회 분들이나 그 관리인분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 업체도 문제고요. 왜? 관리업체는 가만히 있죠. 본인들이 소장이나. 왜 안 잘리려고 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묻어가죠. 그러나 그 정부에 대해서는 뭐, 잘 됐니, 못 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우리 지금 국가의 축소판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은 잘라야 되겠죠.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건물은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운영 비용만 나간다 했으니까 어떤 경제적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공정을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기반이 닦아져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밑바닥이 기반이 닦아져야 생산성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기반을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경제 사태가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 기저의 생산성의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에 과연 생산성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치로 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실질적인 경제적 효율성,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관리인에 대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관리인을 뽑으면서도 30만 원씩만 최대 30만 원 좀 낮추세요. 웬만하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어려워질 거는 저는 알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각종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더욱더 알 거 아닙니까? 그냥 십시일반 누레가 n분의 1로 내기 때문에 뭐 5,000원씩 더 올려도 별 상관없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말이 국가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죠. 세금을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작은 정부를 외치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집합 건물은 작은 건물 관리, 그러면서 효율화, 생산성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은. 기계도 있고, 외주에 맡기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외주 맡길 때 용역업체도 다 공기업체라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대로 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 관행은 저는 딴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만 생각하시,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잣대를 보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올바를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세 번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세 번째로는 또 연락이 오신 곳에서는 자, 거기나 이제 집회 부분 때문에 또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쵸? 그 관리단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협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나갈 부분은 나가셔야죠. 뭐냐면 관리업체 새로 뽑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를 싸우시지 마시고, 그렇죠? 같이 협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원칙대로 나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지금 그랬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 한 6.25 사변도 겪어보고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여러분들도 임차인으로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뭐 나름대로 집안이 좋아서 그렇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처럼 회장님 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죠. 사장이죠. 부사장이죠. 부회장인데 그 검수저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있죠. 그 부모들이 닦아난 부분을 유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해난 것을 과거에는 노동 생산성이 좀 높고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낮고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 유지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유지를 시켜가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망하면은 자식을 똑바로 못 뒀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자, 그거는 별개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저도 그래왔고요. 과거에 아주 옛 과거에 회사 생활부터 임차인으로도 있어봤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 똑같습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려고 하면 효율화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직장에 계신 거기 관리업체인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보안이든 청소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한테 최저임금제를 줬는데 이것도 돈이 많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그것도 새벽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 드나요, 여러분들? 난 정말 그럴 때는 더 잘해드리고 싶던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은 전혀 안 하면서 월급이 작대요. 하는 일은 생산성도 전혀 안 보이고 하는데 투덜투덜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많죠, 여러분들 사실은. 교체하면 되죠. 그냥, 근데 왜 그걸 교체하냐? 그래도 몇 번 참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널려있죠. 훨씬 잘하는 사람이 더 많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심정을 모르죠. 그쵸?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32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10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제가 새벽에 어떨 때는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제가 전화는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제가 상당히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하루가 새벽부터 해서 일어나서 제 스케줄대로 뭘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꽤 많거든요. 이것저것들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을 드리는 이유가 늘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집합 건물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꼭 여러분들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생산성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